안녕하세요. 또 일주일 만에 뵙네요. 어때 공법 좀 할만 하십니까? 예? 할만 하세요? 네. 오늘도 나름대로 어렵다는 뭐 공법은 뭐 매 시간마다 어렵습니다만은 우리 공법에서 어렵다는 오늘 지구 단위 계획하고 개발행위 허가제 공부하셔야 됩니다. 먼저 여기 지구 단위 계획. 혹시 지구 단위 계획 이름 들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난 들어봤다 지구 단위 계획이란 말. 처음 들어보죠? 네, 괜찮습니다. 백지에서 새로 쓰는 게 더 나아. 지저분한 노트에다 쓰는 것보다는 백지에서. 자, 요 지구 단위 계획은 매년 한 문제씩이 꼭 나와요. 지구 단위 계획이요. 일단 우리가 앞으로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말을 딱 들으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대규모 건축이라는 말이 생각나야 돼요. 그러면 아주 문제 풀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은 대규모 건축이 필요하다. 항상. 그래 이 지구 단위 계획은 대규모 건축이 있다? 그럼 바로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합니다. 그래서 대규모 건축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해서 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신도시 만들 때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할까요? 신도시는 대규모 건축이 그렇죠. 수립해. 산업단지 만들 때 지구 단위 수립해.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할 때 수립해. 하여튼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머리에서 대규모 건축이라는 말만 기억나면은 문제 풀기가 아주 쉽고요. 공부하기도 아주 편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하던 일이 이 지구 단위 계획 검토하는 일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요 지구 단위 계획의 뜻이 있는데 시험에는 이렇게 이제 법조문에 나오는 뜻이 나오는데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가슴에 와닿질 않는다. 뭐라고 써 있냐면 지구 단위 계획이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해서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자, 무슨 뜻인지 어떻게 머리에 좀 떠오릅니까? 안 떠올라. 예.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공법이요. 읽긴 읽었는데 한글이라서.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요 지구 단위 계획이 어떤 건지 제가 좀 예를 좀 들어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구 단위 계획이 어떤 건가? 그러면 이제 우리 누님께서 세 군데 중에 한 군데 찾아보세요. 우리 여기 앞에 누님, 예, 강남역, 그 다음에 한남동, 예, 그리고 종로 세 개 중 하나 골라보세요. 마음에 드는 지역, 강남역, 그 다음에 한남동, 그 다음에 종로. 한남동, 예. 그러면 이제 이게 주문형 강이야, 주문형, 예, 주문형. 자, 여기가 이제 우리 한강 이렇게 있어요. 한강 요렇게 여기 이제 한강입니다. 옛날부터요 우리 풍수지리에서는 강이 감아도는 안쪽에 돈이 모인다 그랬어요. 그러면 강이 감아도는 안쪽 여기 있죠. 여기가 용산이에요. 여기가 강남이에요. 그래서 서울 지도를 딱 보면은 강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용산, 강남. 용산 옆에 여기가 한남동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한남동이에요. 한남동은요. 여기 한강 주변은 한남동, 한남 뉴타운, 한남 뉴타운. 여기가 이제 주거 지역이고 재개발하는 한남 뉴타운. 요쪽은 이제 이태원 상업 지역이에요. 이태원 상업 지역입니다. 예. 자,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이란 도시군 계획. 우리 도시군 계획은 두 개였죠.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 어느 도시의 목표를 정하는 계획이 도시군 기본 계획. 목표 달성을 위한 토지 이용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 합쳐서 도시 계획. 그렇죠? 시일 때는 도시 계획. 그러면 우리 도시 계획을 어디다 수립했어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플러스 인근 지역까지. 여기가 어디예요?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일부라 그랬죠. 요 일부라는 말이 중요해요. 일부. 이걸 전부라고 바꿔서 시험에 정답으로만 4번 나왔어. 일부. 그러면 서울특별시의 일부 지역, 그러니까 강남 일부, 강남의 일부, 그 다음에 사당동의 일부, 면목동 일부, 을지로의 일부, 거기에 다 지구 단위 계획이 다 수립돼 있어요. 지금요.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지구 단위 계획 없어요. 그 일부 지역에 별도로 다 수립돼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요 일부고 이걸 전부라고 바꿔서 시험에 계속 나옵니다. 예. 그다음에 토지 이용을 합리화. 자, 토지 이용 합리화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토지 이용을 합리화한다. 한번 여쭤볼게요. 자, 이게 한강변 주변에 이게 한남동에 한강 바로 옆이에요. 여기 땅을 가진 사람이 건물 지을 때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단층짜리 주택을 짓고 창문을 한강 반대쪽으로 내는 방법. 그 다음에 고층 건물을 짓고 그 다음에 창문을 한강 쪽으로 내서 한강 조망권을 확보하는 방법. 어느 쪽이 토지 이용 합리화인가? 1번, 2번, 2번. 이게 뭐라고? 토지 이용 합리화예요.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은요, 당연히 이렇게 짓겠지. 2번처럼. 그렇잖아요. 근데 아무런 규제가 없으면 1000명 중에 1명 정도는 1번처럼 짓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당신은 한강비 이 땅에다가 세상에 말도 안 되고 단층짜리 짓고 창문도 왜 한강 반대로 냅니까? 저는 어렸을 때 강물에 빠져가지고 죽을 뻔한 적이 있어서 강만 보면 우울해져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건물 딱 지어놓게 되면은 이제 그 건물을 매입한 사람은요, 나중에 어떻게 해야 돼요? 부시고 새로 지어야 돼. 근데 여러분들 부동산학 개론 시간에 토지는 공공적인 성격이 있다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자기 땅이긴 하지만.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 요 땅에 건물을 안 짓는 건 괜찮아. 그렇지만 건물을 지으려면 요 땅에서 가장 어울리는 건물을 짓게끔 강제하는 거예요. 아시나요? 최저 몇 층 이상. 예. 이게 바로 뭐예요? 토지 이용 합리화. 예. 그 다음에 이제 기능 증진. 기능을 증진시킨다. 자, 요 이태원 상업지역 있죠. 여기는 주로 어떤 특징이 있나요? 이태원 상업지역은 외국인들이 쇼핑하러 많이 오고 음식점도 많고 막 그래요. 이태원 상업지역은요, 우리 용도지역 공부했을 때 일반 상업지역 여기가요. 일반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건축 제한에는요, 교도소 지을 수 있어요. 동물원도 지을 수 있어. 철공소도 지을 수 있어. 자, 그러면 만약에 이태원이 현재 용도 지역이 일반 상업 지역이라서 자, 일반 상업 지역에 지을 수 있는 건물 지으세요 그러면 정신 나가서 가끔 있거든. 거기다 교도소, 동물원, 철공소 어울려? 안 어울리죠. 그러면 그 지역의 상업 기능에 맞는 건물만 짓게 해야겠죠. 지구 단위 계획에서 요런 건물은 못 짓는다고 써 있어. 저게.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상업 지역의 기능이 증진되죠. 그러니까 음식점이나 숙박시설이나 쇼핑센터나 이런 것들만 주로 들어오게 만들었고요. 강제로. 이거는 못 짓게 만든다고요. 기능이 증진되죠. 그렇죠? 만약 여기가 주거지역이다. 한남도, 한강 옆에. 여기다가 나이트 클럽이 지으면 돼? 안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주거지역에 맞는 건물만 짓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용도 지역상 지을 수 있어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못 짓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미관 개선. 여러분들 저기에 이제 강남역 같은 데 가잖아요. 길가는 다 깨끗한 빌딩들 있죠. 근데 빌딩과 빌딩 사이에 조금은 골목이 있어요. 안으로 들어가면 이면 도로에 허름한 음식점들이 있죠. 그러면 강남역이라 다 깨끗한 음식점만 있는 게 아니라 허름한 음식점이 그 빌딩 사이 골목 들어가면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게 바로 미관 개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쪽 라인은 간판도 이렇게 달고 건물 색깔도 이렇게 하고 규격에 맞게 건물을 갖다가 만들지 않으면 허가가 안 나요. 예, 미관 개선하려고. 그래서 이게 바로 뭐예요? 미관 개선이에요. 예. 그래서 요렇게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의 뜻이 나오는 거죠. 토지용 합리화, 기능 증진, 미관 개선. 예. 그러면 이제 양호한 환경이 확보가 돼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지구 단위 계획이 없다고 생각하면은요, 우리 뭐 이태원 같은 데 있잖아요. 이태원 같은데 길가에는 다 빌딩이 있어야 되거든요. 길가에 허름한 단층짜리 건물 하나 있고 길가에 깨끗한 건물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어떤 분이 장사를 하는 거야. 순대를 팔고 있어 길에서. 예? 자판을 놓고 순대집 이름은 순데렐라야. 순데렐라. 어렸을 적에 부모님을 잃고요. 예. 순대를 팔았다는 거죠. 순데렐라. 예. 그 옆에 이제 또 분식집이 또 있어. 옆에. 찐 계란은 누구의 자식인가? 닭이 알을 낳는데 찐 계란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 실제로 있는 분식집이에요. 그다음 옆에 또 통닭집이 있어. 허름한 길가에 단층짜리 통닭집이 있어요. 이분은 그 금융회사에 다니다가 퇴직하신 분이 차린 건데 코스 닭이라고 있어요. 코스 닭 이렇게 있어. 예. 자 그러면은 깨끗한 빌딩들이 있어야 되는데 단층짜리 건물에 자판을 놓고 이거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위기 어때요? 어울리지 않잖아. 그렇죠? 예. 이랬을 때 지구 단위 계획으로 요 길가에는 최저 몇 층 이상 지어야 돼. 그리고 업종은 이렇게 해야 되고 간판은 이렇게 달아야 돼. 이거 아니면 절대 허가 못 내준다. 이게 바로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아무런 규제 없으면은요, 이 비싼 땅에다가 이 순대집 하고 있는 거. 이분은 비싼 땅을 갖고 있는데 빌딩 지을 돈이 없다고 이렇게 하고 있어. 판 깔고 있어 이렇게. 그러면 이 동네 사람들이 많이 모일까? 안 모이는 거죠. 그 지역의 상권이 죽어버려. 예.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 강제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순대 파는 이제 누님한테 누님 이 비싼 땅에다가 이 단층짜리 허름하게 하나 지어놓고 길가에 자판을 깔고 순대가 웬 말입니까? 빌딩 좀 지으시죠.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니까. 내가 내 땅에서 순대를 팔든 머릿고기를 팔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그렇죠? 개인은 강제할 수 없잖아요. 이때 등장하는 게 뭐라고요? 지구 단위계 등장. 최저 몇 층 이상 지어라. 간판 이렇게 해라. 업종은 이것만 해라. 강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 단위 계획 의의는 꼭 외워야 되는데 잘 안 외워져.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 순대 파는 언니 있잖아요. 일이 너무 힘들어. 얼굴에 기미가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을 보고 나서 한마디 합니다. 기미 껴서 환장하겠네. 양호한 환경. 그래서 기미 껴서 환장하겠네. 기능 증진, 미관 개선, 양호한 환경. 단 한 명도 안 틀리고 돌아왔다. 그래가지고 그 시험 시간에 혹시나 뭐 기억 안 나면은요 거울을 꺼내서 자기 얼굴을 봐. 힌트가 떠올라. 그렇죠? 기능 증진, 미관 개선, 양호한 환경. 기억할 수 있죠? 예. 자 그리고 하나 알아둘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이제 용도 지역 있잖아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이렇게 있을 때 이게 이제 지구 단위 계획. 이게 무조건 우선 적용이에요. 무조건 우선 적용이다. 이걸 머릿속에 꼭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예.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 수립되어 있으면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은 있으나 많아요. 충돌되는 것은요. 지구 단위 계획 우선 적용. 이거 시험에도 나왔고 중개사 시험. 저한테 배운 사람들만 맞췄어요. 개념을 알고 있으니까 맞죠. 그냥 암기해서 맞히는 게 아니라. 벌써 한 10년 된 것 같아요. 한 10년 된 것 같은데 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앙회가 서울의 봉천동에 있습니다. 그래 봉천동.
거의 주변은 다 일반 상업지역이고요. 일반 상업지역. 그 다음에 서울의 양재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양재동은요 2종 일반 주거지역이거든요. 2종 일반 주거지역 아파트 연립 다세대를 지을 수가 있죠. 2종 일반 지역. 근데 한날 그 10년 전쯤일까요? 우리 그 세종 사이버대 부동산학과 학생인데 60대 초반쯤 되신 분이 그분은 자기가 빌라 다세대 주택을 빌라라 그러죠. 빌라 지어서 분양해 보는 게 소원인 거예요. 입학하셨어요. 갑자기 전 연락 왔어요. 교수님, 제가요 빌라 지어서 분양하면 대박 날 만한 땅을 발견했습니다. 교수님께서 PM을 맡아주시면 프로젝트 매니저를 맡아주시면 제가 멋지게 분양해 보겠습니다. 어딘데요? 양재동 주택가입니다. 이분이 아직까지 지구 단위 계획이 진도가 안 나간 거예요. 용도 지역까지 공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양재동 그쪽이 단독 주택이 많을 텐데 그 이유가 다 있을 텐데 그랬더니 교수님 이 양재동 주택가가 용도 지역이 2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 다 단독 주택만 있고 아파트는 고사하고 연립 다세대가 한 채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 빈 땅이 나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일단 지번을 말씀해 보세요. 주소 있잖아요. 입력해서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열람했어요. 뭐라고 써 있냐 그러면 양재동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나와요. 그리고 양재동 지구 단위 계획을 열람해야 돼요. 열람에 뭐라고 써 있냐 그러면 양재동 지구 단위 계획은 본 양재동 지구 단위 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합니다. 1번 건축이 금지되는 건축물의 종류 공동주택. 2번 건축물의 층수 7층 이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까 뭐가 우선 적용이라고 그랬어요? 항상 지구 단위 계획 우선 적용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용도 지역은 2종 일반 주거 지역. 원래 아파트 지을 수 있는 곳이지만 지구 단위 계획으로 공동주택 금지해 놓은 거예요. 우선 적용인 거지. 예. 그분은 이게 진도가 아직 안 나가가지고 잘못한 거죠. 그 다음엔가 이분은 또 50대 후반이신데 역시 자기도 뭐 하나 지어보기를 바라시는 분이에요. 봉촌동 일반 상업지역을 지나가다가 본인 딴에 엄청난 발견했어요. 일반 상업지역은 업무시설 허가 나와요. 원래 용도지역상 업무시설의 대표가 오피스텔이에요. 근데 봉촌동 일반 상업지역 주변은 오피스텔이 한 채도 없거든요. 교수님, 제가요 오피스텔 지어서 분양하면 대박 날 곳 찾았습니다. 어딘가요? 네, 봉촌동입니다. 이분이 아직까지 진도가 지구 단위 계획이 안 나갔어. 예. 용도 지역까지만 공부하신 거예요. 지번을 말씀해 보세요. 지번을 말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이 사람들이 그 봉촌동의 일반 상업 지역에 오피스텔을 왜 아무도 안 지었을까요? 그랬더니 아마도 사람들이요 추진력이 없어 그러지 않았을까요? 교수님 제가 공부는 못하지만 추진력은 제가 최고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봉촌동 주변에 역 주변에 일반 상업 지역에서 오피스텔을 지어서 분양하면은 대박 나겠다. 이 생각하는 사람이 한 200만 명은 될 거다. 못 준 이유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번 말씀해 주세요. 지번을 확인했더니 토지용 계획 확인서에 봉촌동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나와. 계획 열람해 봤거든요. 열람. 본 봉촌동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합니다. 우선 적용한다는 얘기죠. 1번 건축이 금지되는 건축물의 종류 업무 시설 중 오피스텔. 거기 1번에 나와. 우리 아시겠어요? 예. 자, 그러면 예전 기출 문제 맞춰 보겠습니다. 일반 상업 지역에서 일종 근린 생활 시설인 목욕장 설치를 금지할 때는 목욕장을 지을 수 없다. OX. 일반 상업 지역에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 목욕장 설치를 금지하면 지을 수 없다. 5죠. 예. 그게 정답이라니까 그냥 예전 나왔어요. 이런 문제 왜 나오나 막 그러는데 그게 지구 단위 계획의 뜻을 물어본 거였습니다. 예. 이해되시죠? 예. 자, 그러면 뜻도 이제 다 맞출 수 있어. 기능 증진, 미관 개선,
양호한 환경, 김이 껴서 환장하겠네. 다 외웠습니다. 예. 야, 우리 누님들 이해시키기 힘들다. 그래서 시험 끝나고 나면 다 마치고 와서 의기양양하게 교수님 공법이 너무 쉽게 나온 것 같아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이렇게 쉽게 나오면은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의 변별력이 없지 않습니까? 막 그래. 근데 속으로 야, 몇 달 전까지는 공부 좀 했다고. 예. 자 이제 이 개념만 잘하면 나머지 이제 어렵지가 않아요. 개념이 제일 중요해. 자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을 이제 수립합니다. 지구 단위 계획은 다음 사항을 고려해서 수립하는데 수립 기준은 누가 정해요? 국토부 장관. 우리가 공부하는 모든 계획의 수립 기준은 다 누가 정해요? 국토부 장관. 이거 이제 계속 시도지사로 틀리게 나와요. 절대 시도지사 아니고 국토부 장관. 그 다음에 이거 고려하는 사항들이 있죠. 3번 하나만 체크해 주시면 돼. 3번 하나만. 해당 용도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다. 그 해당 용도 지역이 상업 지역인데 같은 상업이라도 재래시장이 많은 봉천역 주변하고 강남역 같은 일반 상업 지역이라도 특성이 다르죠. 그 특성에 맞게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거 하나 3번만 체크하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기준은 국토부 장관 정한다. 요것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곳을 구역이라 그래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어디다 지정할까? 건물을 많이 짓는 대규모 건축하는 곳 아니면 대규모 건축할 일이 없는 곳. 대규모 건축할 곳에 지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다가 적용하는 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이에요. 그러면 구역 지정과 계획 수립은 우리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5번에 있었어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 그러면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권자 원칙은 시도지사.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만큼은 시장, 군수가 결정. 예외 국토부 장관. 이것을 계급 순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결정한다. 군수도 해요. 군수도. 예전에는 군수가 안 됐어. 예전에는 대도시 시장이었다가 국토계획법 개정에서 대도시 시장 50만 이상 대신에 모든 시장 50만 미만 포함한 모든 시장과 군수까지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과 계획 수립권자로 바뀐 거예요. 바뀌고 난 다음에 제가 경기도 모 군에 갔어요. 경기도 모 군에 인허가 신청하러 갔습니다. 갔는데 다행스럽게 거기 담당 과장님, 계장님이 저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 아세요? 그랬더니 경기도 인재개발원이 수원에 있거든요. 거기서 저한테 인허가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경기도 전체 인허가 담당 공무원 200명이거든요. 저한테 그 수원에 있는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받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저한테 어떤 일이십니까? 저 인허가 신청하러 왔는데요. 제 컨설팅 의뢰받은 게 하나 있어가지고 교수님 서류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다 도장 찍어 오겠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나는 차 한 잔 마시고 있었어요. 그건 다 찍어서 왔어요. 내가 너무 행복해. 내가 업자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됐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이왕 온 김에 군수님한테 인사를 한번 하고 가겠다 그랬더니 군수님 안 계신다는 거예요. 어디 가셨어요? 구속되셨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전까지는요. 그 경기도 모 군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과 계획 수립을 경기도지사가 있거든. 50만이 안 되는 군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바뀌었어요. 시장, 군수까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없던 권한이 생긴 거잖아요. 못 모르고 건설회사들이 와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하고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해 달라고 해서 해준 거예요. 그러다 구속된 거죠. 예, 잘 모르고 잘못하다가. 예. 그래서 이렇게 시장 군수로 바뀌었다. 예. 그래서 누가 구역 지정하고 계획 수립해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거 임의적 지정이에요. 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할 수 있는 곳 쭉 나오죠? 여기 써 있는 걸 대충 봐. 특징이 뭐예요? 대규모 건축이 있는 곳이.
대규모 건축이 있는 곳. 어디예요? 1번의 용도지구. 용도지구가 종류가 많은데요. 왜 안 써주죠? 용도지구는 조례로 신설할 수가 있잖아요. 이걸 다 써줄 수 없죠? 대규모 건축이 있는 용도지구인가 보다. 그러면 시험에 뭐가 나왔었냐 그러면요. 용도지구 중에 나온 게 취락지구가 나왔어요. 이렇게 나와 시험에. 취락지구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5. 취락지구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 건물을 많이 짓잖아요. 취락지구에 지정할 수 있다. 시험에 정답으로 나왔어요. 그 다음 우리 도시개발구역. 서울의 마곡지구 같은데 건물 대부분 짓죠? 그 다음 정비구역, 재개발, 재건축구역, 택지개발지구, 대지조성사업지구, 산업단지와 준산업단지, 관광단지와 관광특구. 다 대규모 건축이 있죠? 지정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일단 임의적 지정 대상 지역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약간 특이해요. 8번 한번 보시면은 이 8번의 특징은요. 건물 못 짓는 규제에 묶여 있다가 해제되는 구역이에요. 해제되면 어떻게 돼요? 대규모 건축이 일어나겠죠. 자, 개발 제한 구역하고 가운데 점이 찍혀 있죠. 점 찍혀 있으면 맨 끝으로 가서 읽으란 뜻이에요.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그렇죠? 나오죠? 해제되는 구역. 도시 자연 공원 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그 다음에 시가화 조정 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그럼 우리 용도 구역 4개 중에서 하나가 안 나왔죠. 이게 시험 문제예요. 뭐가 안 나왔나? 수산자원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이란 말 없죠? 없죠? 이게 시험 문제예요. 다음 중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없는 곳. 수산자원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없잖아. 그러면 왜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곳은 지정을 못할까요? 수산자원 보호구역 어디다 지정했지? 공유수면이나 인접토지. 거기는 통영 앞바다 굴양식장 주변 해제시켜줘도 대규모 건축이 불가능해. 안 나온다고요. 이게 이제 시험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녹지 지역이 주거, 상업, 공업으로 변경돼요. 대규모 건축 지정할 수 있다죠. 새로 도시 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역시 대규모 건축이 있겠죠. 지정할 수 있다. 8의 2, 8의 3이 나오는데 어떤 분은 아니 이거 9번, 10번이라고 쓰지 왜 이렇게 써놨습니까? 법 조문이 개정돼서 집어넣은 것을 표시해 주려는 거예요. 제가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라 표시를 해드리려고. 다 이유가 있어요. 자, 8의 2. 도시지역 내 주거, 상업, 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 어디냐면 여기는 역세권이에요. 그냥 역세권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세권이다. 역세권. 8의 3. 도시지역 내 유휴 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조정시설, 군사시설, 이전 재배치.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교정시설, 서울의 성동구치소 이전. 그 다음에 군사시설, 용산 미군 부대 이전. 그렇죠? 이전에 간 그 땅에는 건물 막 짓겠죠.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10번은 기타. 그렇죠? 기타. 9번은 기타.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임의적 지정 대상 지역은 다 대규모 건축이랄 만한 것이다. 이러면 이제 문제 맞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의무적 지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지정하여야 한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의무적 지정. 이게 시험 지문에 자주 나오는데, 자 우리 1번 보시면 다음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 1번 정비구역,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서 사업이 끝났다. 대규모 건축이 있었죠. 10년이 지나면은요. 기능 증진, 미관 개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해라. 2번 택지 개발 지구에서 사업 끝났다. 주택을 많이 지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건물은요 10년 지나면 노화가 돼요. 건물은요. 우리 아파트의 하자 보수 기간 몇 년? 10년. 그래서 건물은 10년 지나면 노화가 되잖아요. 10년 지났을 때는 무조건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에서 기능 증진, 미관 개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해라. 이런 뜻입니다. 10년. 그 다음에 2번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지역이 나와요. 1번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으로서 30만 이상,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으로서 30만 이상, 녹지가 단 녹지가 지정 존치된다. 그럴 때는 아니다. 2번 녹지 지역이 주거 상업 공업적으로 변경되는데 30만 이상 뭐예요? 지정하여야 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시험 문제 보겠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가 되는데 30만 이상이다. 도시 자연 공원 구역에서 해제가 되는데 30만 이상이다. 지정할 수 있단가 하여야 한단가.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됐는데 30만 이상. 지정할 수 있다야 하여야 한다야. 할 수 있다지. 하여야 한다 안 나오잖아. 시가와 조정 구역에서 해제 30만 이상. 지정 하여야 한다죠. 근데 어디서 개발 제한 구역 해제 30만이 하여야 한다 어디 나와? 안 나오죠. 도시 자연 공원 구역에서 해제 30만 이상. 지정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안 나오잖아요. 예. 시험 문제라고. 그러면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가 될 때는 30만이나 300만이라도 그냥 지정할 수 있다요. 예. 그 이유가 있죠. 자, 우리 개발 제한 구역에 적용되는 법 개특법. 그 다음에 도시 자연 공원 구역에 적용되는 법,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지난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민법 시간에 일반법과 특별법 배우셨어요? 일반법과 특별법 아직 안 배우셨어요? 예, 괜찮아요. 많이 배울 거예요. 우리가 일반법하고 특별법이 있어. 특별법이 우선 적용돼요. 국토계획법 일반법, 그다음 개특법이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이 특별법이에요. 그러니까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니까 일반법에다가 의무사항을 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 두 개는 지정할 수 있다. 시험 문제예요. 보시면 되고. 어차피 지금은 이제 기억을 하고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 암기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다 외워지게 돼.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다 외워져. 왜? 본인이 안 외우려고 길을 막죠. 그러면 제가 잠시 길을 열어놔. 그리고 그 틈을 노려서 제가 암기를 시켜. 예. 눈을 감는다. 잠시 눈 뜨게 만든 다음에 그 찰나의 순간에 제가 암기를 시켜. 예. 그래서 일단 학원에만 나오면은 제가 다 암기를 시킵니다. 근데 학원 안 나오신 분 지금 힘들어. 어떻게 가정 방문할 수도 없고 이거지. 예. 자, 그래서 요거 의무적 지정 요거는 시험 질문에 자주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도시적 외의 지역. 도시적 외의 지역 어디예요?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있어요. 도시적이 아닌 곳.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이제 왜 지정하냐 그러면 이건 난개발 방지를 한다 그래요.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도시 지역이 아닌 곳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요. 이게 산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관리 지역이나 농림 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에요. 산을 하나 넘으니까 건물이 한 개씩 나오네요. 쪽 한 개씩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도 건물을 못 짓는 건 아니죠. 단지 꼭 필요한 건물을 조그맣게 지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짓다 보니까 개별 건물은 법적으로 법을 위반한 건물은 아니에요. 그런데 멀리서 바라보면 이건 난개발이라 그러죠. 그렇죠? 뭐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건물을 한 군데 모아 짓겠대요. 자,
어디다가 지정하냐 그러면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인 곳. 우리 계획관리지역의 뜻 알잖아요.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개발 가능한 곳.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인 곳.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 용도지구 중에서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 개발진흥지구 이런 곳. 그 다음에 3번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행위제한 등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 대체지역이에요. 대체지역. 그래서 경관지구가 지정되면 건물을 4층 이하로 지어야 되는데 이거 폐지하고 지구 단위 계획으로 4층 이하로 지어라. 이렇게 할 곳이 도시지역이 아닐 때 지정하겠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1번하고 2번이에요. 이런 거예요. 보세요. 여기가 마침 계획관리지역이래요. 계획관리지역. 여기가 마침 개발진흥지구래요. 그러면 우리가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요.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면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수도 같은 기반시설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 기반시설이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 계획관리지역과 개발진흥지구예요. 그래서 이쪽에다 건물 지을 사람들한테 그러는 거죠. 여기다가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해 놓겠다. 여기다가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해 놓을 테니까 이런데 건물 지면 난개발 되니까 건물을 요 안에다가 모아서 지으라는 거죠.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이 순순히 말을 들을까요? 안 듣죠. 이때 어떻게 하면 돼? 1번 혜택을 준다. 2번 때린다. 1번 혜택을 준다. 그러면 건물 짓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혜택은 뭐예요? 건물을 크게 짓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지으면 건폐율을 1.5배 150%, 용적률을 2배 200% 이하까지 완화시켜줘. 다른 데 짓는 것보다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건폐율 1.5배, 용적률 2배까지 더 줘. 그럼 거기에 모여들겠죠. 그러면 다른 지역의 난개발이 방지가 되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곳이 어디일까?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 되는 곳. 이 정답. 그렇죠, 이런 거.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아까 왜 계획관리나 개발진흥지구에 지정한다 그랬죠? 기반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죠? 왜 아무리 혜택을 줘도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같은 기반 시설이 갖춰져 있지만 건물을 모아서 대규모로 못 짓잖아요. 기반 시설이 갖춰져 있는 곳에 건물을 모아 짓겠다. 계획관리나 개발진흥지구 쪽으로. 요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잠시 기억이 되다가 쉬는 시간 끝나면 또 까먹어요. 예. 여러분 왜 건조하고 미세먼지 많은 날이 목이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전 입을 벌리고 있잖아. 벌리고 있죠. 그렇죠. 여름에 보면은 왜 KBS에서 예전에요. 구미호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남양 특집 드라마 구미호. 구미호 보셨어요? 구미호 보면은 항상 똑같은 게 나와요.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는 선비가 산길을 가다가 산에서 길을 잊어먹어. 야, 선비는 길눈이 어둡구나. 그 다음에 산길을 헤매다가 해가 져. 멀리서 늑대 울음소리가 한번 들리는데 헤매다가 멀리서 깜빡거리는 불빛을 찾는 거예요. 저기 불이 있구나. 민가가 있는가 보다. 선비가 막 뛰어갑니다. 그러면 큰 집이 하나 나와요. 그래서 선비가 문을 두들겨요. 똑똑똑 이리 오너라. 그랬더니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문을 열고 나옵니다. 선비가 낭자 여기가 대체 어디란 말입니까? 네, 여기는 계획관리지역이나 개발진흥지구입니다.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으니 안으로 드시죠. 밑에 꼬리가 보이는 거지. 치마선 밑으로. 그러면 허허 벌판에 개발 안 된 지역에 불빛이 깜빡거리는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계획관리지역이나 개발진흥지구,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는 곳, 그쪽으로 건물을 모아 지으면 다른 지역에 난개발이 방지가 된다. 그래서 그쪽으로 건물을 모으기 위해서 혜택을 주는 것이 건물을 크게 짓게 하기 위해서 건폐율 1.5배, 용적률 2배까지. 이렇게 해서 시험장에 보냈더니 정작 중요한 것은 기억이 안 나고 구미호 같은 거나 기억이. 이걸 기억해야 돼. 아셨죠? 예. 자, 이제 지구 단위 계획으로, 저 계획으로 하는 걸 내용이라고 합니다. 지구 단위 계획은 어떤 일 하는가? 1번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거 지역 안에서 용도 지역 바꿀 때, 뭐 전용 주거 지역을 일반 주거 지역으로 바꾸거나. 원래 우리 용도 지역을 바꿀 때는 다 원래 뭘로 해야 돼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근데 도시군 관리 계획 안에 지구 단위 계획이 있거든요. 지구 단위 계획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 주거 지역 안에서, 상업 지역 안에서, 공업 지역 안에서 바꿀 때 있다는 거죠.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 전용 주거 일반 주거 바꾼다,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할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기존의 용도 지구 폐지하고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할 때, 그는 할 때만 2번이 나와요. 1에 2가 나오고. 자, 이제 우리는 2번하고 4번을 외워야 돼요. 2번 반드시 포함시켜야 되는 의무 포함.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반드시 포함해야 돼요. 배치, 도를 어느 쪽으로 뚫을 것인가, 규모 몇 차선 할 것인가 반드시 포함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저것을 가로구역이라고 해요. 도로로 둘러싸여진 일단의 구역, 일단의 지역, 가로구역 그럽니다. 계획적인 개발 정비를 위해서 구획된 일단의 토지, 이걸 획지라 그래요. 획지. 그래서 가로구역과 획지를 조성하는 계획이 들어갑니다. 그다음 이제 반드시 포함시키는 게 2번하고 4번 그랬죠? 자, 4번 보세요.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 반드시 포함합니다. 자, 건축물의 용도 제한 아까 뭐였어요? 일반 상업 지역인데 오피스텔 지을 수 없다. 용도 제한한 거죠. 그렇죠? 2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 공동주택 못 짓는다. 용도 제한했죠? 건폐율 따로, 용적률 따로, 높이 최고한도, 최저 몇 층 이상 지어라. 다 뭘로 정하는 거예요? 지구 단위. 반드시 포함시키는 거. 시험에 나와요, 이거. 그다음 5번에 건축물의 배치. 배치가 뭐예요? 건축물의 배치. 자, 건축물의 배치. 길가에는 깨끗한 빌딩을 배치. 골목으로 들어갔을 때 허름한 건물 배치, 음식점 배치. 그다음에 형태, 특이한 형태의 건물을 못 짓게 합니다. 만약에 규제가 없다면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다. 전 이렇게 지을 거예요. 아이스크림 가게. 이렇게 지을 거예요. 가운데 30일 이렇게 쓰는 거지, 이렇게. 그럼 멀리서 봐도 아, 저기 아이스크림 가게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어놓으면 후유증이 있어요. 술 취한 아저씨가 건물을 혀로 핥고 있다고. 그래서 이런 걸 못 짓게 돼 있어요. 형태, 그렇죠? 규제하고 색채. 저는요, 만약에 규제가 없으면 황금색 페인트 있죠. 빌딩에다가 황금색 페인트를 치고, 저쪽에서 사고 터지는, 자동차 운전하다가 눈부셔서 사고 난다 해서 꽝꽝 소리 날 거예요. 옆에다가 또 은색 페인트 칠해. 빌딩 두 개는 금은 빌딩 멋지잖아요. 예. 그럼 내가 서 있는 거지 그 앞에. 뭐 지나가시던 할아버지가 이 금색 빌딩이 네 빌딩이냐? 아니요. 그러면 이 은색 빌딩이 네 빌딩이냐? 아니요. 넌 참 정직하구나. 둘 다 가져라 그럴 거 아니야. 이런 일이 불가능해. 금색, 은색 페인트 못 써요. 눈이 부시고 사고 나잖아요. 만약 그게 아니면은 또
무지개 색깔 어때? 1층은 빨간색, 2층은 주황색, 3층 노란색. 문의가 왔어요. 세종박물관학원이 어딘가요? 이 근처 대충 와서요. 나성동 쪽 와서 주변 한번 돌아보세요. 무지개색 빌딩을 찾으세요. 얼마나 홍보에 좋아. 그렇지만 사람 눈이 피곤하겠죠. 안 돼요. 색채 규정. 색채. 그다음 이제 건축선. 건물이 넘으면 안 되는 선이 건축선인데요. 요 건축선은 건축법에서 우리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건축선은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이 원칙이에요. 건물이 도로 쪽 넘어가면 안 돼요. 근데 요거는 나중에 건축법 공부하고 우리가 두 바퀴째 돌 때 아주 이해가 쉬워져. 건축선에 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외울 필요 없는 거 있죠. 뭐요? 환경하고 경관. 할 말 없을 때 나오는 거 환경하고 경관이다. 그다음 7번에 보행 안전 등을 고려한 교통 처리 계획. 대규모 건축이 있으면 차가 막히잖아요. 그렇죠? 다시 집어넣어라. 자, 이제 다 외웠어요. 그런 것들. 그다음에 8번은 기타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기타. 예전에 우리 지구 단위 계획은요 상세 계획이라 그랬거든요. 예전에 옛날이에요. 상세 계획 그랬어요. 언제까지? 1999년도까지는 그걸 상세 계획. 말 그대로 상세한 계획이었어요. 뭐에 비해서? 용도 지역에 비해서. 용도 지역 지정되면 행위 제한 세 가지만 하죠.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나머지 상세한 규제, 대문의 색채, 담의 높이, 간판의 크기의 색채 재질은 다 상세 계획을 했다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얼마나 상세한가 보세요. 지하 공중 공간에 설치할 시설물, 대문 담, 울타리의 형태나 색채, 간판의 크기, 형태, 색채, 재질 다 뭘로 하는 거예요? 지구 단위 계획. 그래서 여러분들 왜 우리 도시 외곽에 보면 타운하우스라고 있죠. 예? 근데 타운하우스 보면은 옆집과 옆집 사이에 담이 나무 펜스로 돼 있어요. 나무. 왜 나무 펜스로 돼 있어요? 왜? 지구 단위 계획으로 나무로 하라고. 만약에 그런 거 없으면 저 같으면 벽돌로 쌓아 담을. 그래서 병을 깨서 위에 꽂아놔요. 이렇게. 옛날 그랬잖아요. 병 깨서 꽂아놨잖아요. 이제는 못하지. 왜? 지구 단위 계획. 미관이 개선 안 되니까. 그렇죠? 간판, 크기, 형태, 색채, 재질. 이태원에 음식점을 하나 오픈하려고 하시는 분은 제일 먼저 간판을 자기가 그려요. 컴퓨터로, 포토샵으로. 그래서 간판 가게 가. 이거 하나 만들어 주세요. 간판 가게 주인 아저씨가 이 동네에 이런 간판 못 달아요 그럽니다. 왜요? 예? 왜 못 단다 그럴까? 간판 가게 주인 아저씨가. 아니야. 구청에서 못 달게 했어요 그럽니다. 구청에서. 또 구청에 가. 구청 담당자를 만났어요. 왜 이 간판 못 달아요? 그러면 구청에서 국민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왜 못 단다 그럴까요? 제가 지구 단위 계획을 담당하는 공무원들 교육할 때 뭐라 그러냐 그러면요. 절대 자기 입으로 지구 단위 계획 때문에 이 간판 못 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 제가 가르쳐요. 그 말하는 순간 이 민원인의 다음 질문은 뭐예요? 지구 단위 계획이 뭔데요? 그날 퇴근을 못해.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은 어디에 속해요?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어디에 속해요? 도시계획. 그렇죠? 그래서 이분한테 도시계획 때문에 못 달아요. 그러면 도시계획만 다 들어봤기 때문에 수긍하고 가. 근데 혹시나 민원인이 혹시나 지구 단위 계획 때문에 못 다는 건가요? 그러면 그때서 이제 의자를 딱 주면서 앉으세요. 그럽니다. 민원인 입에서 먼저 지구 단위 계획 나올 때 앉으시라고요. 이해되시죠? 예. 자, 그래서 간판의 크기, 형태, 색채, 재질 다 뭘로 한다고요? 지구 단위 계획을 해요. 그래서 실제 본 지구 단위 계획 보면은 이게 다 써 있어요. 예. 짜증 나죠. 이것 때문에 짜증나요. 그다음에 장애인, 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 계획, 에너지 및 자원 절약, 생물 서식 공간, 문화재 등등 나오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개발 밀도와 적절한 조화 이건 이해만 하면 되는데요. 자, 우리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면 대규모 건축할 때 하잖아요. 그러면 대규모 건축이 있으면 도로가 막히죠. 기반 시설이 부족해질 수 있죠. 그래서 개발 밀도와 조화를 이루라 이런 뜻입니다. 무조건 대규모로 지면 안 되고. 자, 법률 규정 완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되면요. 완화시켜 각종 규제. 행위 제한 3개.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완화. 건축법의 대지안의 적용, 공개 공지, 대지와 도로 관계, 건축물의 높이 제한 1조건 완화. 주차장법 2개 완화. 그러면 이거 공부 우리 안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건축법 공부 다시 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완화시켜 주는 것도 있다. 이 정도는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설치 기준화. 이건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요. 둘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요. 주차장 설치 기준을 100%까지 완화해 준다. 자, 100%까지 완화의 뜻이 뭐냐 그러면요. 원래 주차장을 100대를 지어야 되는데 한 대도 안 짓는 것을 100% 완화랍니다. 1번 한옥마을 보존할 때, 2번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자 할 때 차량 출입 금지한 경우도 포함한다. 그러면 우리가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할 때는요. 건물에다가 부속 용도 주차장 설치하면 안 되죠. 차물 올 거 아니야. 그래서 아예 100% 완화, 한 대도 설치 안 하고 옆에 공영 주차장을 이용해 주세요 하는 거죠. 요거 시험에 계속 나왔어요. 자, 이제 도시 지역 외의 지역의 건폐율 등등 완화. 뭐랬어요? 자, 도시 지역 외의 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할 때는 당해 용도 지역이나 개발 진행 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이 얼마? 150%, 용적률의 200%, 2배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그렇죠? 예. 다만 도시 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산업 유통 개발 진행 지구 전부 일부에 대해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건폐율의 1.2배 이내에서 건폐율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이거는 뭐냐 그러면 산업 유통 개발 진행 지구는 이미 건폐율이 많이 완화가 돼 있어요. 1.2배만 완화시켜줘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네.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요거 2번 보시면은 자, 다 이제 완화할 수가 있는데 개발 진행 지구에 지정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아파트나 연립 못 짓는다. 그렇지만 계획관리 지역에 지정된 개발 진행 지구는 지을 수가 있다. 예외가 있습니다. 들어만 두시면 돼요. 자, 이거 시료가 나와요. 우리 시료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 시료는 뭐냐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했죠. 이 구역에 적용될 계획을 3년 안에 수립을 해야 돼요. 3년 안에. 만약에 3년 안에 수립 안 하면요. 그 구역이 없어져. 시료. 언제?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시료는 항상 기준일 다음 날 시료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 3년의 가로치기가 예전에 시험에 나왔어요. 3년. 이때는요. 중간에 시험을 먼저 본 사람은 나갈 수가 있어서 답안지를 내고 나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로에 알맞은 말인데 그 3년이 정답이잖아요. 근데 먼저 시험 보고 나가신 분들이 복도에 막 떠드는 거야. 누님들이 떠드는데 두 사람이 싸움이 났어. 싸움 났는 걸 듣고 잘못했어. 2년으로. 예. 예. 억울하지 그렇죠. 예. 복도에 싸우는 사람 때문에 정답 3년을 2년으로 예. 잘못 쓰신 분도 계셨습니다. 예. 3년 기억할 수 있죠? 예, 3년. 자, 이렇게 보셨고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 시료.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주민이 일대 실제는 주민이 아니라 건설회사라 그랬죠. 입안을 제한할 수 있죠. 예, 주민이 입안 제한. 실제는 건설회사. 입안을 제한해서 건설회사가 제안해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 줬어요. 그러면 5년 내에 사업에 착수해야 돼요. 5년 내에 공사에 착수해야 돼. 안 하면은요. 5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우리는 지구 단위 계획이 없어져. 실효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구역은 3년 안에 없어져 버리고 3년 지나 없애고 계획은 5년 지나면 실효된다. 요것만 알면 돼요. 3년, 5년. 네. 문장은 길지만 문장 읽을 필요도 없어요. 3년하고 5년. 네. 그 다음에 여기 지구 단위 계획 우선 적용 보세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그렇죠? 용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때는 어디에 맞게? 지구 단위 계획에 맞게. 용도 지역에 맞게가 아니죠. 항상 뭐가 우선 적용? 지구 단위 계획 우선 적용입니다. 예. 그래서 요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지구 단위 계획 우선 적용. 그렇지만 이제 가설 건축물은 지구 단위 계획을 따를 필요가 없어요. 임시로 짓는 거, 공사용 가설 건축 이런 것들은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요거 시험에 무조건 한 문제 나와. 지구 단위 계획 문제. 그럼 이제 우리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한 개념은 이제 알겠죠. 이해만 되면 충분해. 이해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해되고 나서 몇 번 반복해서 읽고 문제 좀 풀잖아요. 절대 안 틀려. 다 맞추고 돌아옵니다. 근데 지구 단위 계획을 오래 공부해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절대 문제 못 맞춥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분만 쉬었다가 오늘 가장 어려운 걸 공부할 거예요. 그 유명한 개발행위 허가를 공부할 겁니다. 자, 10분만 쉬겠습니다.